잠깐, 지금 당장 손 멈추세요. 매일 드시고 있는 그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환자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양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합니다. 일부 영양제 왜 먹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지. 맞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영양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왜 영양제를 먹는지도 모르고 드시고 계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TV에서 봤으니까, 약국에서 권해주니까 이런 이유로 말이에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5%가 하나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4.2개의 서로 다른 영양제를 드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고작 20%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영양제는 영양 보충제입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부족하지도 않은데 계속 보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나게 되고 그 넘쳐나는 영양소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타민 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면 간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져요. 칼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영양제를 언제 왜 먹어야 할까요? 첫째, 혈액 검사나 건강검진을 통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확인되었을 때. 둘째, 특정 질환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진 상황일 때. 셋째, 의사나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권했을 때입니다. 무작정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런 막연한 이유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영양제도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드셔야 해요. 2부 영양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 60대 환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TV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보시고 건강 관련 정보도 열심히 찾아보셨죠. 그러다가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우며 피로감이 심해지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하고 넘어가려 하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A 중독이었어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어와 별도로 드시던 다른 영양제들에도 비타민 어가 중복으로 들어있었거든요. 매일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비타민 어를 섭취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일이 비단 이 환자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용성 비타민 과다 섭취입니다.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서 과다 섭취 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철분 과다 섭취예요. 빈혈에 좋다고 해서 철분제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남성분들이나 폐경 후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불필요한 철분 섭취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항산화제의 역설적 효과예요. 비타민C, 이 같은 항산화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흡연자분들이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간 손상이에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면 간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어요. 특히 허브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다섯째, 소화기 부작용입니다.
속쓰림, 메스꺼움,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를 공복에 드시거나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실 때 자주 발생해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부작용들이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영양제가 몸에 해를 끼칠 리 없다는 생각 때문에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3부 중복 섭취, 이것만은 피하자. 여러분,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의 성분표를 한 번이라도 꼼꼼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아니요라고 답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70세 김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종합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루테인,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 제품을 드시고 계셨어요. 언뜻 보면 각각 다른 목적으로 드시는 것 같죠? 그런데 성분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비타민 D는 하루 권장량의 4배, 비타민 E는 3배, 비타민 C는 5배를 섭취하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칼슘 제품에도 비타민 D가 추가로 들어있고, 오메가3 제품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고, 루테인 제품에도 여러 비타민들이 함께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중복 섭취가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용성 비타민의 축적 위험이에요. 비타민 A, D, E, K는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고 간이나 지방 조직에 축적돼요. 특히 비타민 어가 과다 축적되면 간 독성, 골다공증, 두통,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축적되면 혈중 칼슘이 급격히 상승해서 신장 결석, 부정맥, 의식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미네랄 간의 경쟁 흡수 문제예요.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은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예를 들어 칼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과 철분 흡수가 떨어져요.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아연 흡수가 방해받고요. 결과적으로는 특정 영양소는 과다하고 다른 영양소는 부족한 불균형 상태가 돼요. 셋째, 항산화제의 프로옥시던트 효과예요.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을 고용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프로옥시던트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이 많은 상태에서 비타민 C를 과다 섭취하면 더욱 위험해요. 그렇다면 중복 섭취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드시고 있는 모든 영양제의 성분표를 한 곳에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각 영양소별로 하루 총 섭취량을 계산해 보세요. 하루 권장량과 상한량을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비타민 D의 경우 성인 권장량은 하루 800에서 1000 IU이고 상한량은 4000 IU예요. 만약 여러 제품을 합쳐서 4000 IU를 넘는다면 반드시 조정해야 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의 기본 제품 개별 필요 영양소로 가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기본으로 드시고 혈액 검사 등으로 확인된 부족한 영양소만 별도로 보충하는 거죠. 절대로 좋다고 하니까 다 먹어보자는 생각은 버리세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똑똑하게 드셔야 해요. 사부 마이너스 약과의 상호작용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혹시 현재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드시면서 동시에 영양제도 함께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씨 어르신의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오메가3,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까지 함께 드시고 계셨죠. 어느 날 작은 상처가 났는데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금세 아물었을 상처인데 하루 종일 출혈이 계속됐어요.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 혈액 응고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약물과 영양제 간의 상호작용이었어요. 고혈압약 중에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오메가3,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까지 더해지니까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였죠.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만약 뇌출혈이나 뇌출혈이 생겼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무서운 상호작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액 관련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혈액순환 개선제, 항응고제,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오메가3,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생강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이런 영양제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혈압 강화 효과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마그네슘은 혈압약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고요. 셋째,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크롬, 계피 추출물, 알파리포산 등은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넷째, 갑상선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칼슘, 철분, 콩 제품을 함께 드시면 약물 흡수가 방해받아요.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해요. 다섯째, 면역억제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에키네시아, 인삼, 홍삼 등을 드시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 이식 장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여섯째, 항우울제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세로토닌 계열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세인트 존스 워트나 트립토판을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일곱째, 항생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를 복용할 때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함께 드시면 항생제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약물과 영양제를 함께 복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 목록을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양제도 생체 내에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성 성분이에요. 둘째,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처방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셋째,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같은 시간대에 복용할 때 발생해요. 약물과 영양제 복용 시간을 2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상호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넷째,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한 후 어지러움, 출혈, 소화불량, 두통 등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5부 연령대별, 시간대별 복용 가이드. 자, 이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먼저 우리 시니어 세대, 특히 65세 이상 분들의 특별한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만 못하죠. 이런 변화들이 영양제 흡수와 대사에 큰 영향을 미쳐요.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영양소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B12예요. 60세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일반적인 비타민 B12로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메틸코발라민이나 설화정 형태를 선택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2.4이지만 시니어 분들은 100에서 500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비타민 D입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크게 떨어져요.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햇빛 노출도 부족하고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하며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해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셋째, 칼슘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율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져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마그네슘과 21 비율로 함께 드셔야 해요. 칼슘 600mg에 마그네슘 3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오메가3예요.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중요한데 EPA 500mg, DHA 250mg 정도로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시간대별 복용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드셔야 할 영양제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철분이에요. 이들은 공복에 흡수가 가장 잘 돼요. 하지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가벼운 음식과 함께 드세요. 아침 식후에 드셔야 할 영양제들은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예요. 그리고 오메가3 코엔자임 Q10도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들도 식후가 좋아요. 점심 식후에는 종합 비타민이 좋아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와 소화가 원활해요. 오후나 저녁에 드셔야 할 영양제들도 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뼈 형성이 활발해지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숙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저녁 식후 30분 후가 최적이에요. 위산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높아져요. 멜라토닌은 잠자리에 들기 30분-1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일찍 드시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이제 특별한 상황별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생강 등은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감기나 감염이 있을 때는 아연 보충제가 도움이 돼요. 하루 15에서 30mg 정도, 하지만 2주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비타민 C와 B군을 늘려주세요. 하지만 B군은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오후 늦게는 피하시고요. 항생제를 복용하실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되 2에서 3시간 간격을 두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과 함께 충분히 드세요. 둘째, 술과 함께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셋째,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넷째, 개봉 후에는 밀폐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다섯째,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6부 마이너스 믿을 수 없는 정보,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적의 영양제,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능 건강식품, 의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영양소, 하루 만에 효과를 보는 혁신적인 영양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광고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72세 이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인터넷에서 암을 완치시키는 기적의 버섯 추출물이라는 광고를 보고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매해서 드셨어요. 총 300만 원을 쓰신 거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암 수치가 오히려 나빠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깨달으셨어요. 그 제품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는 사기 제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항암 치료까지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날까요? 바로 건강에 대한 불안과 간절함을 악용하는 나쁜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를 노리는 교묘한 마케팅 수법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흔한 거짓 정보 패턴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아두시면 속지 않으실 거예요. 첫째, 기적 만능, 완치 같은 과장된 표현을 쓰는 광고들이에요. 의학적으로 기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치료에는 시간이 걸리고 개인차가 있으며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요. 하루 만에 효과 100% 완치 같은 표현을 보시면 의심하세요. 둘째, 의사들이 숨기는 비밀 같은 음모론을 이용하는 광고들이에요.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좋은 치료법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의학계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셋째, 개인 체험담만 강조하는 마케팅이에요. 저는 이걸로 완전히 나았어요. 라는 후기들 말이에요. 물론 진짜 후기도 있겠지만 개인의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조작된 후기일 가능성도 높고요. 넷째, 유명인이나 의사 행세를 하는 가짜 추천이에요. 대학 교수 추천, 유명 연예인 애용 같은 문구들 말이에요.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에요. 다섯째, 긴급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에요.
오늘만 특가 한정 수량,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 기회 없음 같은 압박을 주는 거죠. 좋은 제품이라면 언제든 살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섯째, 정부 승인이나 특허를 과장하는 경우예요. FDA 승인, 특허받은 성분 같은 문구들인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식품 안전성 승인이거나 단순한 제조 특허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까요? 먼저 믿을 만한 정보의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구체적인 연구 결과나 논문을 제시하는 정보예요. 대학에서 명을 대상으로 연간 연구한 결과처럼 구체적이어야 해요. 둘째,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는 정보예요.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은 숨기는 정보는 의심해야 해요. 셋째, 의료진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예요. 대한의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같은 곳의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요. 넷째, 여러 출처에서 일치하는 정보예요. 한 곳에서만 나오는 정보는 의심스럽지만 여러 신뢰할 만한 곳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영양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강기능식품 정보 코너가 있어요. 여기서 제품명이나 업체명을 검색하면 정식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국가건강정보 포털이나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의 건강정보 사이트도 믿을만해요. 여기서는 각 영양소의 효능과 부작용, 권장량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정보들도 있어요. SNS에서 떠도는 카더라, 통신, 검증되지 않은 개인 블로그나 카페의 정보, 제품 판매가 목적인 사이트의 정보들은 걸러서 들으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자연 성분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자연 성분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독버섯도 자연 성분이잖아요. 용량과 개인차,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자연 성분에도 모두 적용돼요.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마세요. 며칠 생각해보고 여러 정보를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하세요. 둘째,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면 의심하세요. 셋째,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의사나 약사, 영양사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잘못 먹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 깨달으셨으니까 다행이에요. 먼저 지금 즉시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를 한 곳에 모아놓으세요. 약통에 있는 것, 냉장고에 있는 것, 서랍에 있는 것까지 모든 걸 찾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두 번째, 각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성분표는 보통 제품 뒷면이나 옆면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돋보기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같은 성분이 중복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과 별도의 비타민 D 제품을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비타민 D가 중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다면 그 약품명을 정확히 적어두세요. 약봉지나 처방전을 확인하시거나 병원에서 받은 약물 설명서를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최근 몇 달간 몸에 나타난 변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수면 장애 등이 영양제 복용 시작 후에 생겼다면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건강검진과 혈액검사예요. 현재 여러분의 영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진짜 필요한 영양제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엽산 수치는 기본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다른 영양소 수치도 검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현재 드시고 있는 모든 영양제 목록을 가져가서 보여주시고 복용 중인 처방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영양제 복용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고 몸의 변화도 함께 적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영양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정보 수집 루트를 정비하세요. 앞으로는 검증된 의료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만 참고하시고 광고나 상업적 목적의 정보는 걸러서 들으세요. 이제 올바른 영양제 복용의 골든 룰을 정리해 드릴게요. 룰 1 필요한 것만 드세요.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먹으니까가 아니라 검사 결과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말 필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룰 2 적정량을 지키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다 섭취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룰 3 상호작용을 체크하세요. 다른 약물이나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을 항상 확인하고 복용 시간도 적절히 조절하세요. 룰 4 변화를 관찰하세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룰 5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세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용량은 적절한지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영양제는 마법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양제는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보완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건강한 식습관 없이 영양제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영양제라는 보완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광고나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영양제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 목록을 가져가서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라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